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소식으로는 구독자님이 해당 추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와가지고 그 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2017년도부터 보는 이유는요. 야, 2012년도나 13년도 때부터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3년도부터 2016년도에 따른 유동성의 거래량 추이가 생각보다 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잘 나왔던 17년도 기준점으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21년도 추석 시즌에도 유동성은 좀 많이 줄긴 했어도 과거 대비보다는 잘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해석하기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2017년도 추석 시즌을 보게 되면 10월 4일 2일, 4일, 6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2017년 10월 달이 여기였죠. 네, 여기였습니다. 딱 2, 3, 4, 5, 6 했었을 때 정작 추석에 들어갔던 시점 기준으로는 되게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줬죠. 횡보, 뭐 거의 약세 횡보 하다가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는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2018년도 추석은 9월 23일 기준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당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년도 근데 18년도 전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23일 이때죠. 이때도 23일부터 쭉쭉쭉 26일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정작 재미없는 거의 박스권에 놀고 끝나는 형태였습니다. 거래량도 거의 최저점에 가까웠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19년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때는 9월 12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이때죠. 이때도 실질적으로 추석 시즌 때는 거의 좀 약세 횡보 부분만 나왔고 거래량도 거의 최저점 대비 추석에는 항상 최저점 대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이후에는 좀 많이 약세를 보여주었던 측면이 있었다 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2020년도 기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석은 9월 30일부터 10월 1, 2까지 였는데요. 이때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거의 최저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약세 횡보 박스권만 있고 거의 최저점에 있는 거래량을 보여주었고 그 뒤부터는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대략적인 어떻게 보면 추석 시즌 자체가 9월달이 제일 많았잖아요. 근데 9월달에 대부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약세가 좀 많았더라. 그리고 오히려 10월달에 넘어가는 시점에 좀 강세를 보여주었던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 9월달에 따른 FOMC가 어떠한 결과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물론 이게 미리 찍어놨던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미리 9월달에 FOMC 결과를 보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뭐 대충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그나마 연말에 좀 더 재미있는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9월까지의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욕심을 좀 더 내려놓자 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뒷받침 배경은 금리 인상이 한국이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조차도 지금의 이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상하는 건 저도 좀 납득이 안 되긴 하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좀 늦게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이례적으로 일찍 올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또 어떻게 보면 추석이 들어가져 있는 그 시즌에는 이사 시즌도 또 겹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니와, 그리고 하나 더 달러 강세가 좀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빅스 위험지수를 띄워주는 거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야, 이제 투자자산 시장은 조만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적이고 좀 괜찮은 쪽으로 투자의 스탠스를 좀 바꾸세요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 또한 그전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달러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어차피 미국은 재정정책 플러스 통화 위축 정책을 같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는 형태이고 그 돈 갖다가 인프라 투자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국가에 좀 더 투자를 하세요 라는 형태로 또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뭐 신흥국이나 약간 개발도상국이나 뭐 약간의 애매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좀 마탱이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도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나올 것입니다. 야, 비트 이렇게 보면 비트가 쓰이는 활용도도 커지는 거 아니야? 상당히 나라가 위기의식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뭐 기존의 화폐 대비보다 비트코인을 좀 더 선호하는 현상도 있을 거 아니겠어? 오히려 그러면 당연히 해당 있는 가격은 덜 빠지겠지라는 주장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해당의 주요 화폐에 따른 그런 통화 거래 비중에 있는 그 거래가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업비트에 있는 그런 거래소에 따른 거래 비중이 월등하게 90%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은 좀 앞뒤가 안 맞죠. 물론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이지만 거래소에 대한 거래 비중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그거를 무마시키고 그것 대비보다 훨씬 더 높아야 그 해당에 있는 거래소에 대한 그런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물 시장 부분에서 또 실제 오프라인 시장 마켓에서 많이 쓰이게 되면 그만큼에 따른 거기에서에 대한 가격 책정 비가 그나마 좀 여기에 있는 거래소에서 유동폭이 컸던 걸 어느 정도 잡아줄 것으로 보이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어떤 국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판을 키워줄지는 전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빈부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송금 시장은 매우 커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금 시장에 대한 그 현명이 아마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난민도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송금 시장은 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 잘 사는 나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 쪽도 커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송금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주변 국가들이 워낙 미친 듯이 힘들어 하니까 미국으로 불법 이민하려고 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인접국가, 그러니까 인접국가들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풍부한 인적 자원을 또 적절한 노동시장의 자원으로 또 쓰이다 보니까 인구 감소 부분과 출산율 추이를 또 고려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성도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뭐 교육의 수준 부분으로 인해서 또 정책에 따른 지지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는 받아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인적 자원이 주변 국가들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국가 운영하는 분들이 선택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좀 이용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크립토 마켓 시장 자체가 해당에 있는 그런 체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수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그 진폭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그 차익분의 이상금만 좀 챙겨 먹고 그 뒤에 금리 인상이 임박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크립토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이자 농사만 지어놓고 나머지 거는 그냥 관망하는 시장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답이 나와요. 네. 여기 가장 신용이 대단한 부분, 뭐 부자가 있고요. 네, 신용도도 높고 대단한 부자가 있고 여기 신용도가 상당히 좀 애매한 일반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똑같이 5%에 따른 이자를 준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맡겨야 되는데 무조건 둘 중에 한 명 맡겨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맡길까요? 예, 당연히 부자한테 맡기겠죠. 그러니까 즉 은행의 금리가 별 볼 일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특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부분 예치금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금을 모이게끔 뭐 그런 상품군을 일시적이라도 낼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일부 뺏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노인 비중에 따른 국제적으로 노인 비중이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비중은 좀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하게 이자가 좀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크립토 시장도 좀 위축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다른 의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